박앤카 TV에서 K5 중고차 시승기를 찍게 됐는데, 지난번 저희 박앤카 TV에서 그때 모터쇼에 나왔던 그 어리버리 사회 초년생 최근철 과장이랑 같이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찍는 날인데, 소감? 매우 떨립니다. 두 번째인데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차량은 K5 LPI 차량. 박앤카 TV 영상에 보면 LPG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결부되는 그런 이제 비슷한 차량을 출고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철이가 그래도 뭐 차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식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중고차 딜러의 시선으로 보는 K5는 어떤 차량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읊어줄래? 2011년 7월식 K5 LPG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06,000km, 등급은 프레스티지,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일반 장애우분이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있으신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타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LPG인데 LPG 승용차잖아. 근데 이거를 일반인이 탈 수가 있다고? 그렇죠. 왜 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장애우분이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차량을 5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이제 그 차량은 이제 일반인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2011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택시나 렌터카로 사용된 LPG 차량들도 뭐 등록된 지 5년만 지나면 일반인들한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5년만 지나면 이제 누구나 일반인들도 LPG 승용차를 살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보셨죠? 잘 키웠죠 제가. 이미 해박한 지식을 하나 둘씩 이제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는 근철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LPG 차량은 2017년 1월 1일부터 만 5년만 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님도 일반인이셨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이게 2011년 7월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이전이 풀린 지 약 10개월 정도 된 차량이라서 이제 보다 더 경제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LPI 차량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너가 보는 K5는 어떤 디자인이다? 이게 K5 지금 1세대인데 이게 또 한번 2014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페이스리프트 된 거 뭐 2세대 이거 말고도 이 1세대 모델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K5 중에서는 정말 뭐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YF 소나타도 굉장히 뭐 3협충인가요? 뭐 그러면서 3협충. 되게 뭐라 많이 했는데 이 K5는 그런 과격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뭔가 비례감도 좋고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혹하게 만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확실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K5가 조금 더 값이 비싸잖아요. 이게 저 지난번에 영상을 찍는 데랑 좀 다르다 느낌이. 레이 시승기 보면 알겠지만 형석이는 아무것도 몰라. 걔한테 그때 레이가 3기통이고 스파크가 4기통이다 얘기를 했더니 3기통이 뭔지 아냐 물었더니 스파크는 4기통이야. 너 기통이 뭔지 아냐? 엔진이 4개 있는 거지. 이 기아의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 자동차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디자인한 차가 이제 K5. 정말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고 디자인 어워드가 있어. 레드다. 알아? 디자인 어워드. 보셨죠 여러분? 그때 그 형석이랑은 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위를 했지? 최우수상. 아 맞다, 최우수상.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봐도 디자인이 요즘 추세에도 잘 이쁘게
잘 나온 차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불판 휠, 싸제 휠들이 그런 휠들이 많았잖아. 근데 순정 휠로 이런 불판 휠을 딱 심어주니까. 전 또 저번에 보니까 불판 휠을 또 다른 차에서 많이 또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차를 K5 불판 휠을 껴서 한다고? 왜? 전 잘 모르겠어요. 스포티지에다가 망한 것도 몇 번 봤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디자인 하나는 잘 뽑은 차 같아. 그치?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도 콕핏 디자인, 운전자 지향형 이런 YF랑 K5랑 정말 많이 비교를 하는데, YF랑 K5는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차량인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압승이라고 생각하는데, YF 처음에 이제 그 출시되기 전에 스파이샷을 내가 봤었는데, 이 센터페시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옆에 라인이 있어. 라인이 중간에 딱 끊기더라고. 그 아마 YF를 보면 알 거야. 이게 라인이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 딱 끊기고 이렇게 그냥 마감을 해놨거든. 그래서 처음에 정말 정식 출시될 때는 이렇게 끝까지 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잘려서 나왔어. 나는 이 실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디자인, 뭐 실내 뭐 이제 버튼 배치라든지 이런 기어봉, 기어 노브 봐. 기가 막히게 생겼지. 기어 노브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들. 자, 일단 뭐 디자인은 뭐 진짜 뭐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한 7, 8명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 다음 성능 얘기를 해보면 YF랑 성능이 동일하지? 그렇죠. 파워트레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력수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엔진 형식도 다 이제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항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가솔린 K5는 이제 마력수가 165마력 정도 나오잖아. 근데 이게 LPI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량이 낮으니까 그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차가 막 결결거리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들을 하시거든. 이 차가 지금 144마력이 나와. 사실 144마력 정도면 힘이 완전 막 좋다 막 이렇다기보다는 거의 가솔린까지는 끌어올린 거니까, 어차피 뭐 힘이 딸리는 그런 LPG라고 해서 이제 딸리는 차는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도심 주행할 땐 충분한 힘을 내주는 차량이니까, 거기다가 유류대가 이제 많은 그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법이 나온 이상 LPG 차량을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자, 그리고 이제 엔진이 한번 바뀌는 게 있지. 2011년 9월 12년 형식부터 나온 차량이 이제 세타2 엔진에서 누 엔진으로 변경이 됐어. 세타2 엔진은 스퀘어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소음이나 진동에 이제 누 엔진에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다는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누 엔진은 그와는 반대로 격벽이 좀 얇고, 실린더 블록 쪽 격벽이 좀 얇고, 롱스트로크 방식이기 때문에 고속 RPM 구간에서 조금 더 가속력이 좀 좋고, 연비가 조금 좋아지고, 출력이 좀 좋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리고 K5에는 누 엔진 장착될 때 5단 미션에서 6단 미션으로 한번 바뀌고, 뭐 단점도 하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사실. K5랑 YF의 골칫거리인 일단 프론트 케이스의 누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가 깨지는, 그래서 엔진을 벽을 주행 중에 깨지면서 엔진 벽을 치고 거기서 엔진오일이 흘러나와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이제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긴 하지. 근데 손님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아 자동차의 그
리콜 대처가 미흡했어. 2.0 터보 모델 GDI 모델이나 2.4 GDI 모델만 국한을 해서 리콜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차량들은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K5 그냥 2.0 모델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는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마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뭐 기니까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YF K5의 인기도는 단연 K5가 높은데, 중고차 시세는 그런 인기도가 시세에 반영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 그래서 YF랑 K5랑 똑같은 차량을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는 50에서 100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연령대도 중고차 시장에서 K5는 조금 낮은 연령대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편이고, 그리고 YF는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차량들을 조금 약간 선호하시는 편이야. 또 일단은 YF보다 비싼 건 사실이고, 근데 뭐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을 정말 중시하는 분이라면 K5 추천드리는 게 많고, 좀 더 나는 좀 편한 중형 세단을 타고 싶다, 그렇다면은 소나타가 더, YF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은 저도 이거 옛날에 렌트를 해서 광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좀 편한 차를 좋아하는데 시트도 좀 편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YF가 조금 소프트하지? 네, 뭐든지 소프트하죠. 서스펜션도 소프트하고 시트도 조금 더 좀 말랑말랑한데 이 친구는 K5는 좀 단단한 느낌. 서스펜션도 확실히 좀 통통거린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근데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좀 SM 같이. 그쵸. SM5 옛날 유인프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하드한 느낌.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제가 자세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허리가 아파서 좀 소프트한 차를 원합니다. 그래서 YF가 좀 더 낫게. 파워트레인은 동일하다고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K5 타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불평을 호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하체 노면 소음. 맞아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음제나 차음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타이어를 이제 괜찮은 걸로 끼시는 방법이 있겠고.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뭐 마력수 얘기하고 토크 얘기하고 엔진, 세타 엔진, 누 엔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물론 꼼꼼하게 그런 걸 다 보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잘 안 보셔. 차는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연비 아니면 디자인, 디자인적인 부분을 중시해서 제 차를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디자인이 이쁜 차량들은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고, 인기가 많으면 중고차 감가율도 좀 적고, 그래서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하니까 나는 사실 YF랑 K5랑 비교를 하면은 난 K5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 저는 YF. 넌 YF가 좋다 그랬어? 놓친내 같으네. 자, 그 다음에 등급 얘기를 이제 기본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가솔린이랑 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이 스마트, 그리고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사실 프레스티지가 최고 등급인데 LPG 중에서 가솔린에는 하나가 더 있어. 노블레스. 여러분들이 신차를 사실 때는 내 취향에 맞게 차를 고를 수는 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그 전차주가 그 차를 출고했을 때 선택 옵션을 뭐뭐 넣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 네, 그렇죠. 일단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보실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나는 무조건 스타트 버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차량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고, 사실 이 고객님도 스타트 버튼이 필요하셨어. 알잖아, 뭘. 너 같이 봐서. 네, 아니, 마치 저를 모르는 것처럼 몰아가시길래. 네, 스타트 버튼을 필요를 하셨는데, 이 차를 구입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차가 너무 좋아. 맞아요. 사실 프레스티지 정도 되면은 있을 거 다 들어가 있거든. 웬만한 거기다가 이제 스타트 버튼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차가. 아니, 스타트 버튼을 고집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야, 차가. 이 차량이 이제 거래되기로는 1000만원 초반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사실 K5는 중고차 시세가 LPG 차량만 놓고 봤을 때 800, 900 정도, 비싼 건 1200, 1300짜리도 있어. 그런 거 살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500, 600짜리도 있어. 그런 거 25만 뭐 이런 거, 스마트에 25만에 큰 사고 난 거, 이런 거 뭐 한 3, 400이면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찾으신 분들도 계셔. 그냥 난 K5만 하면 된다. 등급이건 주행거리건 필요 없다. 다들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목적이랑 취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K5를 지금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야. 왜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신차로 출고된 지 3년에서 5년 정도 흐른 차량들이 이제 감가가 이제 다 진행됐다 보면 되고, 연식도 이 정도면 괜찮고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해서 괜찮고, 이런 차량들이 딱 좋은 차야. 근데 이제 뭐 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다고 하면 이 차량은 1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겠지.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금액 싸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차량을 볼 수도 있어. 적당히 타협을 하면 이제 평균적인 시세 안에서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차량을 보시는 것도 좋고, 주행거리가 20만에 육박하거나 등급이 스마트 등급은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스마트나 디럭스 등급은 피하는 게 좋다. 중형급 차 타면서 사실 깡통차 타기는 좀 그렇잖아. 그쵸. 이거 그 알선할 때 뒤에 차 보니까 그 YF인가 서 있었는데 휠이 플라스틱 덮개 덮여있는 깡통차더라고. 럭셔리 등급 정도에서 주행거리는 그냥 평균적인 주행거리 이 정도면 괜찮거든. 10만에서 13만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은 한 900, 1000 정도,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차량 보시지 않을까 싶어.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 정말 뭐 다시 되팔 때 엄청난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매입을 안 해준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용도 이력이라는 거는 그 차가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줬던 내역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렌트카 회사에서 이제 운용을 하던 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거나, 택시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거나, 용도 변경 이력이라는 내용이 뜨게 돼 있어. 그런 내용들이 사실 중고차 시세에 반영이 되고, 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싸게는 거래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되팔 때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딜러들이 괜찮다고 하거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1년 뒤에 차 팔려고 봤더니 매입하는 딜러가 와서 이거 렌트카였네, 이거 저희 매입 못해요, 일반적인 시세보다 한 100만원 좀 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가격이 막 깎이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될 거거든. 대부분의 매입 딜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가서 이거 용도 이력 있네, 이거 렌트카였네, 렌트카를 어떻게 저희가 매입해요, 금액을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럼 손님 입장에선 멀리서 왔는데 150만원 깎이면 그냥 한 100만원만 깎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용도 이력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지난번에 LPG 차량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렌트로 놓고 보면은 단기 렌트가 있고 장기 렌트가 있어. 단기 렌트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막 타.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고, 장기 렌트는 솔직히 그냥 일반 차량이랑 동일하다 보면 돼. 거기다가 또 회사에서 관리도 해주잖아. 관리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괜찮기도 한데, 용도 이력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장기 렌트로 따지고 보면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팔 때 감가될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차가 더 날 수도 있지. 중고차 시장에서 보실 때 이제 딜러들이, 알선하는 딜러들이 용도 이력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하는 딜러들이 많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봐야 되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 특기사항에 용도 변경 이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물론 실차 확인도 중요하지만 딜러들은 대부분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의 장점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단점은 소비자가 직접 찾아봐야 돼. 성능 점검 기록부에 이제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좋다. 이 손님은 YF랑 K5를 8대 보셨어? 맞아요. 8대 보시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차도 봤고 정말 이것처럼 좋은 차도 봤는데 그게 전산상에 드러나지가 않아.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다 깨끗한 차량만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차량들이 많이 있었어. 뭐 마지막에 보셨던 YF 소나타 기억나지? 네. 부동액 갈색이. 부동액이 아주 똥물 부동액을 품고 있는 YF를 이 차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차주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한 거야. 근데 그 차는 신기한 게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는 냉각수량 오염 거기에 양호로 체크돼 있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능 점검부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지만 실차 확인. 맹신을 하지 말 것. 정말 차를 잘 보는 안목을 갖추시거나 그런 안목을 갖춘 딜러와 거래를 할 것. 요게 중고차 그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 그 안목을 갖춘 딜러가 이제 여기 있잖아. 그죠? 팀장님 이제 팀장. 자동차 전문 평가사, 자동차 진단 평가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합격. 자, 이렇게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는 13년 경력의 박정혁 팀장이 여기 있으니까 차량 문의는 박앤카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앤카 팀을 만나고 그 다음날 단지 3군데를 또 다른 단지 돌아다니셔서 차량을 발품을 정말 많이 파셨는데 결국에 이제 박앤카 만한 사람들이 없다. 너무 자랑 났나? 좀 싸가지 없어 보이나? 그런가? 결론을 지어보면, 자, 중형급 1000만원대 언저리에 해당하는 뭐 LPG 중형급 차량들을 보시는 분들은 선택권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YF 소나타, K5, 그 다음에 SM5, 쌍용에는 그런 세단이 없고, 그 다음에 쉐보레에는 말리부, 그 중에서 이제 단연 YF랑 K5가 이제 거래가 활발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림은 4가지, 스마트,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가급적이면 럭셔리 이상급을 보시는 게 좋다. 연식 대비해서 평균적인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차량들 2012년 기준으로 하면 5년 됐으니까 5일은 5, 6에 30, 한 8만 킬로 정도. 뭐 2010년식이라고 보면 7년 됐으니까 7일은 7, 76에 42, 11만 킬로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 가장 인기 있는 색이 흰색, 그리고 그 다음에 다크 그레이가 이제 인기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차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데 K5는 은색이랑 안 어울려. 밝은 은색이랑. 그런 것 같아. 이 차도 은색이야. 얘는 좀 은색이 조금 짙은 은색. 네. 여러분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중형급의 LPG 차량을 이제 보시려고 하시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K5하고 YF 소나타 모델인데,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 디자인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단연 인기가 많은 K5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LPI 방식은 그러니까 2012년 5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일반인들이 소유를 하실 수가 있고, 자, 오늘 이렇게 K5 LPI 중고차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